이제 원자력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원자력도 진짜 이 정권 바뀌는 그 분위기 정도부터 엄청나게 또 얘기가 많았죠. 이제 드디어 정권도 바뀌고요. 원자력 관련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못 갈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뭐 당분간은.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원자력이 시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요거는 결론부터도 먼저 공개를 결론. 하고 시작을 할게요. 원자력은 이제 국내 쪽 원자력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해외 원자력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참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한전기술 쪽으로 준비를 해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릴게요.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리 네. 해외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이거는 그동안에 기생정결 뭐 이렇게 미괄식이었다면 이제 두괄식으로 딱 먼저 얘기를 주셨어요. 요거는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요 종목이 지금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네. 요게 지금 2020년 7월 달부터 주가가 미리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원전 관련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한신기계. 잘 보세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이 나온 시기가 조금 날짜를 보게 되면 시기를 보게 되면 2022년 2월 28일. 시기가 틀리죠. 그러네요. 시기가 틀리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아마 일단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2020년에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다시 해외 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정도 쉬고 있다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급등했던 것들이 어떤 주가 소화 과정이 현재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 한신기계 같은 기업들은 못 가나요? 이제? 조심해야죠. 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차트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를 원자력을 놓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을 대비하셔도 분명히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조금 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면서 2020년 7월 달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면 이때 당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랐구나. 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해외 쪽에,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가능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대선을 거치게 되면서 탈원전 폐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뭐 해외 원전이 움직였다가 쉬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주가 움직이고 그럼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국내 원전주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해외 쪽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이걸 먼저 할까요? 오늘 그 국내 쪽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오히려 그동안은 다르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 네. 쪽 원전 종목을 네네. 봐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다. 아직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두산 중공업이 사명을 바꿔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사실은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탈원전이었다고 이번에 다시 이제 원전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국내 얘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같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게 되면 일단 어쨌든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원전 수출국을 일단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참 이거를 그동안 주겠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원전 10개 정도 현재 수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원전 관련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전 수출 계약 금액 및 건수 추이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건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2015년도부터 보게 되면 62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6건, 2017년도에 40건을 늘었다가 지금 2018년에 19건에 훅 줄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27건, 30건인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금액이 상당한데 이거 UAE 바라카 예전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수주 받았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동원전 장기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맺은데 그 금액이 들어와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 봐야 될 부분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소하고 있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근에 그린 텍소노미 들어보셨죠? 그린 텍소노미. 텍소노미. 네, 텍소노미. 유럽에서 그린 에너지의 원자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린 에너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아, 뭐 수력, 뭐 태양광 해서 거기에 원자력도 그렇죠. 포함이 됐다. 그래서 LNG가 포함이 됐거든요. 이 LNG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조선 얘기할 때 LNG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카타르가 지금 약간 세지 마요. 알겠어요. 세지 마. 죄송해요. 이런데 하여튼 그건 다음에 조선 얘기할 때. LNG는 조선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됐는데 어쨌든 프랑스도 프랑스 2030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 이제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SMR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소형 모듈 원전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죠. 그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죠. 영국 네. 것까지 수주하자. 그죠? 영국의 수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수원 사장님께서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아, 맞아. 그 얘기는 계속 뉴스 나왔어요. 네, 그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코 도코바니 넘어가서 그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체코의 국기가 또 아이스하키예요. 거기 가서 후원도 하고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미리미리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 지금 쇼리스트에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3나라가 한국, 우리나라, 프랑스 들어가 있는데 거의 수주 받는다고 보면 돼요. 단지 체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단독 수주를 받느냐 아니면은 미국과 공동 수주를 받느냐. 2020년 7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체코 쇼리스트에 들어간 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수주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 4기 정도 할 거거든요. 이번에 1기 입찰을 할 건데 이게 1기 입찰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기 입찰을 받게 되면은 4기까지 무조건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설계 기술인데 시공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 수주로 가게 되면은 설계는 미국 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공하고. 그렇죠. 그러면 한전 기술이 도태가 되는 거죠. 설계 전문이니까.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을 봐야 돼요. 그 UAE 바라카 원전을 예를 들게 되면은 설계는 누가 했냐면은 한전 기술이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조 기술 있잖아요. 이건 두산중공업이 제공을 했고 그걸 가지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했어요. 그래서 체코 도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에 공동 수주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는 미국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봐야 되고 현대건설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단독으로 받는다? 그럼 한전 기술이 튀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들은 거 쭉 종합을 해보면 원전은 국내에도 좋고 해외도 좋다라고 들리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좋은데 결국 중요한 건 원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내 쪽은 재개를 하는 거예요. 재개하는 거죠. 신한울 3, 4호기 이미 만들고 있던 것들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은 부품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과정인 재개를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근데 새로 만드는 건 해외 쪽이잖아요. 해외 쪽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집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수주를 받으려고 어디 갔냐면은 이제 한수원하고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이 같이 갔어요. 이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현대건설이 왜 끼냐 하면은 시공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공이 가능한 기업들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원자력 수주를 받게 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좋은 일인 거죠. 해외 수주 보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 좋으면은 이제 새로 짓는 거, 국내는 이제 다시 가동하는 거라고 보면 이번 정부에 그래서 그 골자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보면은 어느 쪽이 좋겠구나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거든요. 방향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전 수출국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진행될 만한 이제 그 원전 수출 프로젝트 이거를 지원하겠다. 어차피 그쪽이 돈이 돼요. 그쪽이 돈이 되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든지 그리고 지금 원전 수명 다 된 것들을 연장을 한다라든지 이거 표로 정리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잊으셨어요. 네,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제 자료인데 네. 한눈에 보시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대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합. 그러니까 탄소 중립도 하면서 이제 또 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수요 정책 강화라든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는 이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한국전력과 연관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이게 원전 얘기인 거죠. 앞으로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린 에너지 쪽을 가기 위해서 과도기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에너지 문제는 유럽 쪽에서 이미 발생이 됐었어요. 웃긴 게 영국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해상 풍력이 안 돼요. 해상 풍력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럼 태양광 못하죠. 발전이 바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전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가 발생이 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자력으로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기간에 어쨌든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물론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겠지만은 그 과도기 속에서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원전이다. LNG와 원전이다. LNG와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LNG는 조선주 얘기할 때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그때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거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좀 집약을 네네. 해보자면 아까 서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두산 먼저 에너빌리티.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대건설도 또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좀 이제 포인트를 좀 좁혀볼게요. 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SMR이라든지 해외 원전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용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할 용기, 이거를 생산 가능한 단조 설비를 두산중공업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수주를 가든 단독 수주를 가든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죠. 좋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네. 아직은 좀 행보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뭐요? 사태. 네. 그것만 아니면 상반기에 발주가 됐을 거예요. 체코가. 그 만약에 체코에서 발주가 됐다라면은 아마 두산중공이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 그래서 전쟁 때문에 못 움직인 게 있는데 근데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두산 중공업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죠. 네. 지금 원래 쇼니스트 대까지 입찰을 하게 되고 이제 선정 기업을 하는 게 상반기에 원래라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나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주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만 네. 보고 두산 네. 에너빌리티는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있다라면 2만 원 아래로 한 번만 더 떨구면 그때 들어가서 이건 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이 2만 원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떨군다라면은 그때가 완전 적기다. 진입의 적기다. 완전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싸게 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들어가서 이제 계속 홀딩, 무조건 홀딩. 무조건 홀딩? 무조건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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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20년? 10년, 20년까지는 아니고 이게 예전에 이렇게 바라카 원전을 한번 예를 들어야 되나요? 바라카 원전을 예를 들게 되면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두산중공업이 2009년도에 와, 한참 내려와야 되네. 네, 그죠.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인데 요 시점인데 지금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가게 된다라면은 10년까지는 좀 무리고요. 무리고 한 5년이네? 2만 원 아래의 기회를 준다면 그때 잽싸게 들어가서 한 5년 정도는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린 에너지로 가게 어떤 과도기 속에서 대안 없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정책적으로 하고 미래로 계속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 장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5년 근데 정도. 또 중요한 건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 사업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자력에서 해상풍력 사업으로 만약에 이게 그 모멘텀이 넘어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0년을 갈 봐도 수 돼요. 있네요. 네, 봐도 돼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그 기계 설비 그 전력 설비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도 하고 있지만은 신선성장 동력으로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쪽에 지금 수주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을 보게 된다면 해상풍력이 부각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사명을 바꾼 게 진짜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빌리티로 갔잖아요. 우린 중공업만 하지 않는다. 그럼요. 에너지 관련 건 다 한다. 그럼요. 네. 그렇죠. 에너빌리티.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2만 원 아래 잘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이건 빡빡이 감춰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수 없다. 네. 지금 보면 주가가 참 6만 7만 원대 지금 지지받고 있거든요. 최근 흐름만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7만 원대 지지를 받고 있고 소위 말하는 위쪽으로는 현재 9만 5천 원 박스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전 기술도 좀 전에 말씀 체코 원전 수주 받기 전까지는 아마 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가격도 어찌 보면 박스권 하단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약방의 감초, 한전기술도 원전 관련주 중에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SMR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이거 짓는 거, 이건 현대건설도 빼놓을 수 없다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뭐 동방선기 같은 회사들은 그냥 테마로 봐야 되는데 동방선기는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와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고성파워텍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종목 뉴스를 보시면 알고 계실 거고요. 고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철골 구조물. 그러니까 용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콘크리트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철골 구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조물을 현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도 생각보다 시세가 강하게 나는 겁니다. 현대건설도 한번 좀 현재 차트를 좀 볼까요? 이때 건설주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많은데 이게 공급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포함해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국내 부동산 정책보다는 전후 복구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복구하러.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데모라든지 현대에버다인 같은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데모라는 회사는 전혀 연관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 벨기에에 현지 법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 없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 건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하고 일단 한신기계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재기가 되게 되면 저는 광명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맨날 얘기 나오는. 그렇죠.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대북관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송배선. 근데 이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 공급하는 전선도 있지만은 이 전기 공급을 조절하는 기계 있잖아요. 장치. 그걸 이 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명 연장을 한다라든지 국내 공사가 이제 연장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누가 공급을 해요? 한국전력이 공급하죠. 그러면은 그 한국전력 쪽으로 광명전기가 수배 전반 그 아까 공급 조절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전기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차트는 많이 올랐네요. 차분하게 오르고 있네요.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서준 거죠, 만만하게. 좀 더 돌아서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계속 봐야 돼요. 어차피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자체도 전기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또 수배 전반 관련해서 광명전기 또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전기차 충전소 만들던 얘기 나오게 되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모멘텀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도 있고. UAM도 그러면 한 엮여갈 수 있겠네요. 충전 관련해서. 그러네요. 여기저기 또 다리를 많이 걸친. 광명전기 하면 진짜 그 대북 얘기 나올 때 광명전기, 선도전기 쌍둥이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종목인데. 문어다리네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원전, 뭐 UAM, 전기차 충전 다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원전주를 볼 때도 한번 같이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해외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해외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국내는 한신기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으니까 대안으로 광명전기 같은 기업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정리까지 많이 넣으셨어요. 공부도 많이 넣으셨고 방송도 많이 넣으셨습니다. 네, 지난번 이상으로 또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네. 조선주, LNG 등등에서 또 좋은 내용 쭉 다뤄주실 거라고 본인이 예고까지 먼저 해주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다양하게 더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이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한번 다뤄주세요라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최대한 파드릴게요. 좋습니다. 시원하게. 네, 최대한 파드릴게요. 그런 거 잘하십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저희 한국증권TV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반겨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또 댓글도 다 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우리 인사 시작할 때 안 했는데 인사드릴게요. 그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